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세무사 권만기입니다. 오늘도 상속세톡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애매하면서도 이런 질문이긴 한데, 질문을 보니까, 인생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모님 대출 저를 빌려주고 돌아가셨을 경우, 이렇게 질문 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21년도 3월 16일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제 마이너스 통장과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로 생활안전대출로 저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매달 이자 포함 100만 원씩 갚는다는 차용증과 함께 매달 통장으로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 아파트 상속 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증여인가요? 아니면 차용인가요? 빌린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3자 담보대출을 알았다면 제가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고 직접 대출을 했을 겁니다. DSR을 계산해보니 5억까지 가능했고요. 답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지금 차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안전대출로 9천만 원을 빌려주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대출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우리 상속세 할 때는 아버님 부동산이 이제 들어가죠. 거기에 뭘 뺄 수 있죠? 채무를 뺄 수 있는데, 이 채무 중에 9천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 대출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상속재산에서 이 9천만 원 대출을 일으키신 거는 우리가 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와는 별개로 9천만 원을,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질문해주신 회원님께 뭐 한 거예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빌려준 건데, 이제 차용증이 효력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다?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의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제3자처럼 한다 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원금 상환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차용증이니까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건 당연히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시기, 그리고 뭐예요?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제 실제 지급 내역이 우리 통장 내역과 맞는지, 상환 내역도 맞는지, 상환 기간도 맞췄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세법상 어떻게 보면은 원천징수까지 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까지 신고를 했다면 정말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동의를 하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개인간 차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돈을 이체한 다음에 이자만 받죠. 그죠? 그리고 언제 상환한다 했을 때 그때 상환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정말 차용증과 원금 상환 또는 이제 상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 내역이 보인다고 하면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100% 인정해줄 수는 없고, 이제 정말 담보를 잡았는지 아니면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는지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속재산에서는 채무로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채무로 빠진 대신에 이 자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아버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되는 거죠. 그죠? 채권으로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차용증의 효력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되는 거고, 이 차용증의 효력이 없다 하면 이 9천만 원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증여.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차용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인정해줄지 여부는 사실 이제 사실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이건 제랑 여부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의 이제 권한이에요. 이거는 이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지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정을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고, 인정이 된다면 채무로 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로 마지막 첨언을 하면, 제3자 담보대출을 했다면 뭐가 돼요? 아버님께서는 대출을 일으켰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증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대출을 일으켜서 바로 받았잖아. 그죠? 바로 받았잖아요. 담보만 잡았지. 아버님 이름으로 담보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건 누구예요? 자녀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증여가 될 가능성이 이것도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위에서 했던 내용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차용증의 효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